자,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새로운 단원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전에서 배웠던 개념들을 좀 정리 좀 해보고 새로운 용어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일단 2학기에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함께 배울 단어는 6단원입니다. 그죠? 6단원이고 이름이 에너지 전환과 보존이라고 하는 단원이에요. 일단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할 겁니다. 에너지. 자, 에너지. 에너지는 우리 뭐 앞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거 얘기를 했었죠. 그 에너지와 같은 에너지고요. 우리가 앞에서 뭐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이런 것들을 배웠잖아요. 그 에너지에 대한 개념을 그대로 끌고 와서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초단합은 이제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에너지가 하나 등장합니다. 역학적 에너지, 뭔가 되게 이름이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 이 역학적 에너지는 우리가 다 배운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복습하는 시간을 갖고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무엇인지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는 이제 198페이지고요. 198페이지로 오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전환되는 역학적 에너지라고 해서 이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처음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를 이제 공부하기 전에 우리 그 전에 복습을 잠깐 하고 넘어갈까요? 자, 뭘 할 거냐면 우리 1학기 때 배운 내용들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우리가 에너지는 뭐 무엇이고, 그럼 운동 에너지는 무엇이고, 뭐 등등 뭐 이런 거죠. 자, 일단 에너지. 자, 여기다 뭐 필기를 해도 좋고요. 뭐 책 어딘다가 써도 되고 뭐 편한 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에너지라는 건 뭐냐? 우리가 앞에서 정의한 대로 외우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이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에너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 또 에너지가 있다면 앞으로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럼 이 에너지에서 우리가 두 가지 종류의 에너지를 배웠는데 첫 번째는 이제 위치 에너지였어요. 자, 위치 에너지. 에너지는 에너지인데,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되게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전기 에너지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여기서 말하는 위치 에너지도 있을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전기 에너지는 뭐,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가전제품 같은 것들, 플러그만, 콘센트만 꽂으면 여러 가지 일을 하죠. 전기 에너지인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 위치 에너지예요. 즉 전기 에너지처럼 이 위치 에너지도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인데 어떤 원리로 일을 하는 거냐? 위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 쉽게 말하면 이제 높낮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고 높은 위치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러니까 물체가 높게 위치하고만 있어도 얘는 앞으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이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그 아래쪽에 있는 뭐 못이라든지 뭐 다른 뭐 판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타격을 해가지고 못을 박는다든지 뭐 판자를 부순다든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치가 높은 것만으로도 이 녀석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높은 위치에서 뭔가 물체를 떨어뜨리는 게 되게 위험한 일인 거예요. 얘는 높은 위치에서 물체를 떨어뜨리는 게 상당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얘는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크거든요. 그 큰 에너지가 좋은 곳에 쓰면 당연히 좋겠지만 좀 위험하게 사용할 수 있죠. 뭐 지나가는 사람이 맞는다거나 뭐 자동차가 맞는다거나 하면은 큰일이 나겠죠. 그래서 높은 위치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 정도로 위험한 큰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라고 했고요. 우리 여기서 이제 공식이 나왔죠. 좀 머리 아픈 공식이 나왔는데 그래도 공식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공식 이렇게 보라색으로 써볼게요. 위치 에너지의 크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긴 한데 일단 우리 공부에 의하면 한 거에 의하면 9.8 더하기 질량 더하기 높이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일단 아까 말한 것처럼 높은 곳에 위치할수록 에너지가 크다고 했으니까 높이가 크면 클수록 에너지도 크게 갖는다. 기억나겠죠? 기억나죠? 그다음에 위치에는 물체이기 때문에 그 가벼운 물체가 떨어지는 거랑 이제 좀 무거운 물체가 떨어지는 거랑 당연히 그 파괴력이 다르겠죠? 질량이 크면 클수록 위치 에너지 크기도 커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잘 기억해야 될 거, 우리 좀 까먹었을 수도 있는데 9.8이라는 이 숫자 되게 중요했죠. 여기 어디서 나온 거냐면 물체를 자유낙하시키면 1초에 9.8m/s씩 속력이 빨라진다. 좀 기억이 날까요? 거기서 나왔던 그 숫자와 똑같은 1초에 9.8m/s씩 빨라진다 할 때 그 9.8이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 크기는 이런 식으로 쓰고 요거를 이제 뭐 기호로 표현하면 9.8이고 질량을 m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기호로 높이는 h라고 이제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mass라고 하는 질량의 영어 단어 앞글자를 딴 거고 h는 highest 높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앞글자를 딴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결론. 높이 있는 물체, 게다가 질량이 많이 나가는 물체는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는데 그 에너지 크기는 높이와 질량에다가 9.8을 곱하면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하나 더. 그 다음 에너지가 나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뒤에서 살짝 언급만 했는 운동 에너지입니다. 자, 기억이 나죠? 운동 에너지. 단순하게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를 이제 운동 에너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여러 가지 물체가 있을 수 있어요. 자동차 지나가는 자동차도 있고, 뭐 축구공을 뻥 차도 되고, 배드민턴 라켓으로 셔틀콕을 때리는 것도 셔틀콕이 이제 운동을 하죠. 여러 가지 운동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 운동하는 물체가 전부 에너지를 가집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셔틀콕이 내 몸에 툭 이렇게 누군가가 셔틀콕 해가지고 내 몸에 탁 맞는다. 그럼 아프잖아요. 그거 자체가 에너지가 이제 전달이 된 거고 축구공도 마찬가지고 하죠. 그래서 운동하는 에너지들은 전부 운동하는 물체들은 전부 에너지를 가집니다. 그럼 그 운동하는 물체들이 가진 에너지는 어떻게 또 계산할 수 있느냐? 우리 마지막 부분에서 살짝 공부를 했습니다. 운동 에너지 크기 구하는 거. 자, 일단 운동을 하는 거니까 빨리 운동하는, 빠르게 운동하는 녀석들의 에너지가 크겠죠. 그래서 당연히 속도가 들어갑니다. 속도가 당연히 들어가는데 그다음에 이제 운동을 할 때 이제 묵직한 녀석들이 운동하는 것이 좀 더 파괴력이 있어 보이죠. 뭐 탁구공을 던지는 거랑 볼링공을 던지는 거랑 딱 봐도 볼링공이 더 위험해 보이죠. 운동 에너지도 역시 물체의 질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질량과 속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빠른 물체일수록 또 질량이 많이 나가는 물체일수록 운동 에너지가 큽니다. 제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이런 것들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숫자들이 막 붙었었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속도에 그냥 비례하는 게 아니라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제곱. 자,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게 좀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그냥 속도를 곱하는 게 아니라 속도를 한 번 더 곱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뒷부분에 나온 내용이고, 자, 숫자가 하나 더 들어가죠? 앞에서 9.8이 들어갔듯이 여기서는 이제 2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생소할 수도 있고 왜 그런지 이해가 딱 한 번에 되기는 어렵긴 해요. 요거는 위치 에너지는 직관적으로 질량과 높이 이해가 되는데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되는 게 왜 그렇지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이거는 다른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이제 과학자들이 계산해낸 결과값이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어떤 얘기 좀 어렵죠. 여기서 여러 단계를 걸쳐야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제 좀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질량 속도의 제곱. 그래서 기호로 쓰면 2분의 1 질량 똑같이 m이었고요. 속도는 우리 벨로시티라고 하는 단어의 앞글자 v를 쓰고요. 제곱이니까 이게 2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우리가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는 무엇이냐? 사실 우리가 물체가 이제 운동을 한다 또는 어떤 위치를 갖는다 이런 게 사실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공을 던진다. 공을 던진다고 해봅시다. 공을 던지면 이제 야구공을 던지면 야구공을 던지는 이 행위 자체가 이제 물체가 이제 에너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그 야구공은 이제 운동을 하겠죠. 앞으로 이렇게 쭉 막 여기서 사람이 야구를 이렇게 던지면 이렇게 쭉 하고 운동을 할 거예요. 그죠? 운동을 이렇게 하는데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위치도 변합니다. 위치라는 거는 이제 높낮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야구 선수가 이제 야구공을 이렇게 쭉 던지면 위치도 변하면서 동시에 운동도 하는 거예요. 자, 위치가 변한다는 얘기는 공의 높이가 점점 높아졌다가 이렇게 낮아지는 거고요. 운동한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제 운동을 하게 되겠죠. 뭐 마찬가지 로켓을 쏜다. 로켓을 쏜다. 로켓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발사를 한다. 그러면 우주선이라든지 로켓 같은 것도 당연히 처음에 이제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운동을 하겠죠. 로켓이 이제 하늘 위로 올라가는 것 자체도 이제 일단 운동입니다. 속력이 존재하는 거니까. 근데 로켓가 올라가고 하늘 위로 올라가고 뭐 대기권을 뚫고 우주로 올라가고 이런 것도 사실 잘 보면 위치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위치에 따라 당연히 에너지가 가집니다. 근데 일부 녀석들, 뭐 정제 있는 그런 녀석들을 제외하고는 운동과 병행을 한다. 그런 내용이 좀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뭐 예를 들어 테이블 위에 공 하나가 있어요. 이 테이블 위에 공 하나가 있는 거는 당연히 운동하고 있지 않고 정지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운동 에너지는 존재하지 않고 위치 에너지만 존재하겠죠. 그렇지만 또 이렇게 볼링공이 높낮이는 변하지 않은 채 수평 방향으로만 이렇게 굴러갑니다. 떼굴떼굴. 볼링장의 그 수평 방향으로만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가요.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진 않고요. 길을 따라서 떼굴떼굴 굴러간다. 이러면 이제 위치 변화는 그러니까 높낮이 변화는 없지만 운동을 하는 거니까 위치 에너지는 없고 운동 에너지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물체의 운동을 보면 사실 높낮이도 살짝 변하면서 운동도 같이 하고 있죠. 그죠? 공을 던진다, 대포가 날아간다, 비행기가 날아간다, 로켓이 날아간다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결국 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는 함께 고려해야 될 상황이고 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합쳐서 이르는 말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역학적 에너지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기 어디냐면 199예요. 199페이지에 이렇게 좀 봅시다. 자, 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길게 얘기한 건데, 자, 무슨 얘기냐면, 뭐랄까? 자, 물체의 위치 에너지와 물체의 운동 에너지 합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한다. 자, 요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적어 놓을까요? 깔맞춤 해볼까요?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파랗게 봅시다. 물체의 위치 에너지와 그다음에 물체의 운동 에너지 합을 우리는 극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물체는 위치 에너지만 가질 수도 있고 또 운동 에너지만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런 물체가 운동하는 경우에서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함께 가집니다. 우리는 그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합쳐서 역학적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알겠죠?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도 보다시피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를 합친 게 역학적 에너지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고, 우리 이제 숫자적으로 해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뭐냐면 우리 에너지의 단위, 자 에너지의 단위 중요하니까 단위 여기 한 번 더 써볼게요. 자, 단위. 자 에너지의 단위는 우리 실험에서도 알겠지만 뭐 칼로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줄이라고 하는 썼었다 기억나죠? J자를 써가지고 줄입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든 운동 에너지든 전부 줄이라고 하는 이 단위를 씁니다. 기억나죠? 그래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숫자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위치 에너지가 10줄이다. 위치 에너지가 10줄이다. 운동 에너지는 15줄이다. 자, 에너지의 크기 단위로 줄을 쓴다 그랬죠? 그래서 10줄이다. 위치 에너지가 10줄이고 운동 에너지가 15줄이다. 자,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몇 줄이냐? 계산할 수 있어야겠죠. 그죠? 더하면 돼요. 더하면 10줄과 15줄을 더하면 얼마죠? 25줄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의 개념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그냥 단순히 더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위치 에너지가 10줄이라는 얘기는 이 물체가 이제 운동하면서 높낮이도 변할 텐데 그때 높이와 그때 질량과 9.8을 곱했더니 10줄이 나온 거고 이 물체가 그 높이를 유지하면서 운동을 할 텐데 그 운동을 할 때 속력과 질량과 그다음 2분의 1 이런 거를 이제 고려했을 때 15줄이 나온 건데 그 두 에너지를 합치면 역학적 에너지다 이렇게 부른다라고 이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에너지를 아울러서 이 두 가지의 에너지를 합쳐서 이제 이루는 말을 우리는 아까 배웠듯이 역학적 에너지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에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있고 이 두 값을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나온 그 값을 더하면 그 역학적 에너지의 크기까지 좀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운동하고 높낮이가 변하는 그 물체의 에너지 총량이다. 에너지의 총량이다. 생각해 주면 되겠고 그 총량의 일부는 위치 에너지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거고 또 일부는 운동 에너지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제 설명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이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변하고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극적 에너지 이 관계 개념 다시 한번 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거고요. 이제 다시 줌으로 돌아와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